남평호 씨의 선언, 남평호 씨가 일종의 자수라고 해야 되죠. 이게 하는 게 맞나요? 왜 한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측근이라고 박종명 기자죠. 네. 그 최초로 그 성남 그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네. 라고 해서 대장동을 터뜨렸던 그 박종명 기자가 이재명 최측근한테 제보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름은 안 나왔는데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낙연 이낙연 측근이라고 측근, 하더라라는 정도의 얘기만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저 남평호 씨였다는 얘기를 과연 이재명 캠프에서 몰랐을까? 저는 그것도 뭐 거의 페이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재명 당대표의 정보력으로 야 그걸 남평호가 제보했더라 그걸 몰랐을까요? 왜냐하면 실제로 뭐 이런 말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기자들이 이너서클에서는 입이 싼 편입니다. 그래서 뭐 누가 제보했다 특히 그런 종류의 사건들은 서로 이제 정보도 공유하고 하는데 그런 정보들은 다 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저 남평호 씨가 저 경기제일신문에 제보했다라는 내용을 정말 과연 몰랐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왜 남평호 씨가 갑자기 대장동 최초 제보자는 납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정치 공학적으로 이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겠다. 네. 그리고 또 김부겸 그다음에 뭐 정세균 전 본인도 삼총리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해서 뭐 회동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본다면 신당을 만들어서 정말 나갈까에 대한 그 불안감도 있어요. 그래서 아닐 거야. 말은 저렇게 하지만 절대 안 나갈 거야. 심지어 일부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만 찍어서 광인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 선택을 못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게 어떤 다이나믹한 힘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더 이상 그 설로만 걷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제 갈라쳐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다리를 둘을 싸질러서 더 이상 건너갈 수도 없게 만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범야권에 이재명 대장동 문제를 최초에 터뜨린 거는 이낙연이다 하는 걸 정확히 선언을 하고 그래서 거죠. 이재명과 갈라서는 오히려 명분을 확보하고 왜냐하면 이걸 선언하고 나면 어제부터 뭐 당연히 시작이 됐습니다만 개딸들이 이낙연은 탈당시켜서는 안 된다. 출당을 시켜야 된다. 이낙연을 제명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명락대전 2라운드를 그냥 시작한다 하는 총소리가 결국 남평호 씨의 증언 선언인 건데 남평호 씨의 프로필을 한번 보고 넘어가시죠. 이 뉴스는. 남평호 프로필 한번 보겠습니다. 1961년 전남 고흥생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전남 영광 법성포 출신 아닙니까? 52년생이고. 그러니까 한 9살 정도 차이 나는 뭐 호남 후배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살레시오고를 나왔고 이낙연 총리는 광주 제1고를 나왔습니다. 이 양반은 살레시오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전남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왔죠. 그런데 어떻게 연결이 됐느냐. 남평호 씨는 일찍 정치 생활을 시작해서 김근태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할 때 정책보좌관으로 정계에 이제 입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낭인으로 좀 떠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낙연 총리가 되면서 다시 이제 민정실장으로 총리실의 민정실장으로 들어왔다가 그 다음 이낙연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하는데요. 이낙연 캠프의 상황실장이다. 누구 생각나십니까?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 롤을 김용 씨가 했었습니다. 김용인가요? 저는 또 정진상 떠올렸는데. 네네. 상황실장은 김용 씨가 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중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핵심은 이런 거죠. 이 사람이 경기제일신문에 제보를 하는 걸 사전 혹은 사후에 혹은 과정에 과연 후보에게 보고하지 않았을까? 몰랐던. 남평호 씨는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이낙연 있고. 전 대표도 당연히 몰랐대요. 뭐라고 했냐면 알아보겠다라고 했죠. 알아보겠다라고. 그 생방송 도중에 이게 지적이 되니까 라디오 방송에서 알아보겠다. 내 최측근이라고 하니까 누군지 알아보겠다 했고 그 결과를 어떻게 본다면 내놓은 것 같아요. 알아보겠다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참 공교로운 게 국힘에서 이준석이 탈당을 하고 그리고 여기 민주당도 이낙연 대표가 좋은 어떤 선언을 하고 한 게
그러니까 결국 양 당에서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해서 정리가 되는 또 네.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여당이든 야당이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고 오늘 그냥 뉴스가 아주 터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장이 누구십니까? 김대기 비서실장 아닙니까? 후임 교체를 확정을 했고 후임에 이관섭 의원인가요? 예. 이관섭 수석이죠. 네. 수석이죠 지금. 예. 자 지금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 사임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정책실장 이관섭 정책실장. 네. 최근에 사실 이 김대기 실장 관련해서는 정말 찌라시가 많이 돌았고 이것을 누가 작업하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결국 이 부분 관련해서 김대기 실장은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비서실장에 이관섭 정책실장을 발령을 하고요. 그러면 저 정책실장 자리가 비니까 이 자리에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를 내정을 했다. 이런 네. 소식이 조선일보 단독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예. 자, 지금 뭐 대통령실, 국민의힘 막 인적 쇄신 물갈이가 지금 막 어마어마하네요. 엄청난 힘이 네. 총선을 선거를 앞두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이제 시기가 다가오고 이제 100일 남았지 않습니까? 네. 102일인가요? 앞두고 이제 여러 가지 힘들이 여당 그리고 네. 용산 대통령실 예. 그래도 그러니까 이 힘이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힘에 기반을 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네.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책실장은 이제 70년생으로 상당히 이제 기존의 이제 그 실장급에서는 저기 지금 제목에 나오지 성태윤. 않았습니까? 예. 굉장히 저 연령대가 잠깐만요. 낮은 편인데요. 예. 네. 성태윤 바로 찾아봐야 돼요. 아니요, 뭐 예. 다음 뉴스 넘어가시죠. 예. 네. 자, 자 그리고 새로운 인물들을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네. 여당도 뭐 비대위원들 비대위원들 추천됐던 말씀 드렸고 네. 그리고 비대위원 민주당 다시 한번 저 명단 예. 좀 보여드릴까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진짜 누가 본 거 아닙니까? 그 민경우 선생 나왔을 때 저희 정말 얘기 댓글에 엄청 나왔어요. 네. 민경우가 비대위원 가야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한동훈 비대위의 김예지 의원, 그리고 민경우 네. 그리고 김경률 네, 이렇게. 구자룡, 예. 네, 자 이제 전체 이름을 좀 정해 드리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현역 정치인보다는 정치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범민련, 즉 운동권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민경우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 이분이 지금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조국 흑서 저자죠. 김경률 씨 회계사 이분도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호남의 의사로 호남의 그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해온 호남 의사, 내과 의사죠. 박은식 호남 씨도 대한포럼 대표도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청년 자립을 준비하는 21살의 윤도현 대표라고 있습니다. 이게 자립 청년을 준비하는 네. 그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이 자립을 하려면 국가가 지원도 많이 해주고 사회가 많이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요 윤도현 씨도 여기 포함이 됐네요. 특히 이 윤도현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보육원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구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78년생, 네. 78년생 비대위원도 이제 3명이나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구자룡 변호사가 일단 78년생이고, 네. 그리고 또 그 워킹맘 입장을 대변하는 어떤 교육 네. 플랫폼 잘한다를 운영하는 장서정 대표, 네. 그리고 WHO 출신인 한지아 네. 의정부 을지대병원 재활학과 교수 네. 이러는 7, 8년생 40대 중반의 또 네. 네. 젊은 피들도 비대위원회 네. 합류를 했습니다. 네. 야, 그 사이 저희가 방송하는 사이에 네. 이렇게 또 업데이트돼서 나왔군요. 맞습니다. 예.